지난 주말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장중한 때 1.6%를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이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 날 네. 미국 주가를 보면 나스닥이 많이 내려갔을 때 12,400까지 떨어졌다가 네. 종가가 12,9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중으로 보면 50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이제 방어력을 갖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예. 미국 시장의 향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점 대비로는 한 500포인트지만 예. 애초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그렇죠. 아주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니까 굉장히 확 떨어졌다가. 빠졌다가 올라와서 장중에 등락폭이 810포인트가 예, 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개장 초 한 2시간 정도만 보셨던 분들은 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는 깜짝 놀라셨겠죠. 예. 이렇게 두 가지 그냥 한 가지 키워드인데 뭐 딱히 이른바 무슨 뭐 연준이든 뭐든 어떤 당국의 개입 같은 흔적은 안 보이고 그런 어떤 시황도 없고 시장 자발적인 어떤 저가 매수 국채 수익률이 한 1.6%도 올라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싸졌다는 그 매력이 또 저가 매수를 유발했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흘러내리는 국채 수익률에 또 주가는 오르고 요즘 이 이른바 기계가 많이 예. 설친다. 예, 예. 알고리즘이 주를 이룬다 하는 얘기는 꽤 오래됐는데 요즘 아마 입력 조건의 제1순위가 그거 같아요. 금리 오르냐? 예. 주식 일단 매도. 다시 금리가 안정되냐? 그러면 매수. 매수. 뭐 이런 어떤 조짐인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좋다고 나왔는데 예, 괜찮다고 많이 예. 얘기했죠. 뭐 예상보다도 괜찮았다.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과연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고용 지표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과연 호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37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은 밑으로 빠진 게 워낙 커가지고 위에는 거의 잘 나오질 않네요. 작년 3월 저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뭐 시장 예측치가 한 18만 개에서 20만 개였는데 38만 개 가까이 늘었으면 많이 늘었는데 예. 저 중에 음식 서비스업 주점 취업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시황에서 말하는 저 레스토랑의 웨이터들, 바텐더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게 거의 뭐 28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기 실업자가 414만 8천 명, 예. 전월비 12만 5천 명 늘었다. 그리고 10개월째 증가세다. 그래서 이 호조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뭐 호조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틀간에 걸친 지난주 목, 금 이틀인데 저 상황, 예. 10년물이 1.615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바이온딥스가 이제 채권을 매수하는 차원에서 바이온딥스였죠. 예.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간 차트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십자형을 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면은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도 합니다. RSI 같은 걸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예. 국채 수익이 당장 더 올라가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우지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 이평선에 주목하신다면 61선 지지입니다. 61선 지지고 10분 차트 보시면은 저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지난 금요일 구간인데 딱 2시간 밀리다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다음 나스닥은 최근 들어서 다우보다 조금 더 부진하다 보니까 61선이 아닌 더 흘러내려서 121선에서 딱 반등 나왔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살피자면. 그리고 저 고점 대비로는 한 마이너스 12.5% 정도, 10% 넘게 밀렸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금요일 구간만 보시면은 2시간 밀리다가 쭉쭉쭉 해서 오히려 개장 초 고점을 더 돌파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에서 요즘은 국채 수익률 갖고 하겠구나. 딱 10년물하고 거울을 맞댄 듯이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고 그렇네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국채 수익률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조 9천억 달러가 한 1조 정도로 줄인 상태로 통과되는 거 아니야 싶었던 게 예. 그 조지아수 두 석이 컸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상원에서도 50대 49로 해가지고 아주 박빙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1조 9천억이 통과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의석이라고 그것도 말 많은 그 가운데에서 자 이제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그럼 이제 인프라도 그럼 계속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겠네.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 향후 이제 인플레 부담이나 국채 수익률의 어떤 기술적인 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예. 개별 종목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인데요. 예. 그 9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600달러 깨졌으니까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테슬라고 네.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도 4억 달러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4천억이 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손실을 본 상태고 이게 과거하고 다르게 이게 과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도 무슨 뭐 식사 중에 어느 채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멀리 보이는 TV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화성에서 왔다는 둥, 그 탁월한 창의력이 남다른 그 어떤 혁신적 발상이 예. 이런 그걸 만들었다 해서 이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우상화가 공영방송 같은데 거기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참 뒷북도 한참 뒷북이구나. 예. 이런 거 한 1년 전에 해줬으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회사에 대해서 해서 들어가게 됐으면 이제 뭐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서 스토리는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혼자 있는 데는 아니니까 경쟁은 격화되는 우선 준비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 센터장님 지난주에 저랑 같이 얘기했던 이른바 빅테크 주들은 예. 이게 전부 다 4개 다 작년 11월 23일 이후 흐름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구글이 빠졌는데 구글이 그나마 좋은데 나머지 야들 보면은 빵 하는 이 친구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10분 차트 보시면 딱 2시간 똑같이 빠지고 예. 제가 오르니까 S&P 500도 요새 편입돼 있고 하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이 이제 힘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개장 초 레벨은 회복은 못했는데 그래도 테슬라 주주분들은 깜짝 놀랐죠. 잘못하면 500불 깨지나 정도였으니까 예, 그렇죠. 분위기는. 예. 그런데 저 같은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한번 선을 꺼 보니까 정확하게 걸리네요. 이 선에 딱 오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한 540불 근처에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게 900불에서 600불까지 오면은 30%인데 거기서도 600불도 깨진 상황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저가 매수는 들어올 만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커스가 화면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 현재 2레벨 한 540, 뭐 570, 80, 570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구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위에 570 위가 이제 지금 전부는 이제 뭐냐 하면은 매물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기존 뭐 다들 쓰시는 용어니까 기존 테슬람 이외에 신규 테슬람이 또 이제 신자들이 또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새 돈을 예, 들고 예. 이제 그 과정이니까 한번 꺾기가 크게 꺾인 종목이나 지수는 이제 변동성 하에서 이렇게 등락이 이어지면서 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각오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 참 안타까운 게 한 달 전에 그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00년도가 IT 버블이었다면 지금은 자동차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동차도 전기차. 예, 그렇죠. 전기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 생각을 했었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좀 합니다. 네. 자, 그 미국 금리에 대해서 워낙 뭐 얘기가 많으니까 네. 미국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1.5% 지금 후반이고 장중은 1.6%까지 넘었고요. 네. 뭐 작년도 말에 많이들 얘기했던 게 올해에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으나 이제는 올라가다 보니까
2%도 간다, 2.5%도 간다. 예.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불과 1, 2주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TV, 라디오, 유튜브 할 것 없이 미국채 수익률 가지고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레벨이 1.5%였습니다. 그렇죠. 1.5%였죠. 예, 그게 러플리 뭐 S&P 500의 배당 수익률 정도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또 1.75 그리고 일각에서는 2%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채 수익률 즉 금리가 시장 금리가 얼마나 그거 한가 하면은 외환 시장에서도 요즘 보니까 이것만 쳐다보는 느낌이 예. 금리만. 금리만. 그때 시장의 이제 주요 변수 내지는 모멘텀, 딜러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가 뭔지는 그때 좀 달라지는데 그렇죠. 그때 지금은 달라지죠. 오로지 이거 같아요. 지금 한번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좀 길게 한번 겹쳐 봅니다.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를 빨간색이 이제 국채 수익률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작년 이 가운데 이 불쑥 쏟는 이때가 참 그 3월 달에 팬데믹으로 예. 그 뭡니까 국채 수익률까지 뛰었다는 얘기는 그때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국채까지 처분하면서 현금을 보유할 정도로 급했다는 시점인데 예. 그 이후에 달러 인덱스도 훅 내려오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같이 내려오는 저 흐름 저게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이 거시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 연준 타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나고 보니 저 중요한 변곡점 치솟던 달러 인덱스나 국채 수익률 갖다가 주저앉혔던 결정적인 요인은 연준에서 우리 회사채도 사줄게 이랬던 거.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결국은 돌려 세웠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이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 하면서 그 사람들의 발언이나 FOMC를 갖다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전 이제 오른쪽 끝부분을 와서 조금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뭐 최근 10분 차트인데요.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서 이제 국채 수익률은 이제 옆으로 기고 하는 건 이제 장이 밤이라서 좀 쉬는 때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한 오른쪽 3분의 2 지점 아니 중간 이후부터 보시면 뭐죠? 거의 붙어 다닌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2%가 어디냐 하면은 예. 지금 여기서 2%가 이 이동 평균선으로 보시면 지금 5, 20, 60, 120 주간입니다. 120 주간 이평선이 이제 와가지고 약간 저항을 느끼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200주 이평선 일간에서도 200일선 중시하듯이 200주 이평선이 딱 현재 2%에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를 꺼 보더라도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 국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채권 한번 사보자 할 만한 레벨입니다. 이 정도 피보나치 레벨 왔고 이 정도 기울기로 급하게 왔고 또 금리 자체가 과매수 신호도 나오고 한다면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났느냐가 우리가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 큰 투세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쉽게 끝이 나지는 않죠. 쉽게 끝이 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좀 하향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 네. 그 틈에서 올라오는 이 주식 반등이 과연 전고점을 갖다가 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느냐. 예. 전고점을 열었을 때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거기서 또 모든 단기나 중장기에서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또 매도 신호를 내보내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짧게 네.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일단 3,000 지지하고 900 지지 딱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은 우리도 다우처럼 코스피는 61선, 나스닥처럼 코스닥도 121선 지지받고 지금 이제 반등 시도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흐름만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개장 초 그 상승폭을 갖다가 유지를 못하는 이 그렇죠. 흐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장을 갖다가 물론 당장 듣기 좋은 말씀을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싱에 비유하자면은 지금은 턱에 맞았어요. 턱에 맞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 예. 턱에 맞아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클린치를 하든 뭘 하든 시간은 벌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이 살려줘야겠죠. 예. 이제는 복부 맞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예, 복부 맞고 앞으로 쓰러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